부작용,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, ADHD,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온다, 뭐 중독된다. 저도 참 어리석게 뭐야 나 왜 이래? 나 지금 슬퍼? 약간 이해가 잘. 저는 살 빠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.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죠. 건강한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트로스트 언니 어진입니다. 오늘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. 오늘도 자리하고 계신 한솔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신과 약 하면은 일단 좀 거부감 많이 드시죠.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, ADHD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많이 쓰이는데요. 유독 이 정신과 약은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오해도 많고 뭐 걱정도 많고 그 부작용에 대한 뭐 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정신과 약물을 뭐 처방 받아본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진님 그러면은 약물 치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. 네네. 그럼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, 약간 어떤 증상으로 약을 드셨는지,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. 약물 치료 지금까지 총 기간으로 하면은 한 1년 안 되게 됐던 것 같고, 처음에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정신과를 찾아간다 이거보다는 수면제를 처방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갔었는데, 이제 약물을 먹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우울증도 발견하게 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조금 치료 기간이 길어졌었고, 근데 아무튼 저는 항우울제, 뭐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뭐 안정제, 수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방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었고요. 효과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잠을 잘 자게 되죠. 네, 그게 진짜 엄청 감사했어요. 왜냐면 이게 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히 스트레스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막 우울한 생각으로 빠져들고 막 불안감에 가슴이 막 뛰고 그 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, 이제 일단 먹으면 졸리고 막 딱 뭔가 뭐라 그러지? 이렇게 딱 잠에 빠져듭니다. 이렇게 되니까 와, 세상이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. 레드썬 느낌에서 그게 가장 뭐 제가 받은 효과였고, 두 번째는 저는 우울증에 제가 겪었던 증상은 좀 감정 조절이 제 맘대로 안 됐었거든요. 되게 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. 그래서 눈물을 흘릴까 봐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안 할 정도로, 그래서 스스로도 약간 뭐야 나 왜 이래? 나 지금 슬퍼?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그게 증상이었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약을 먹자마자 바로 그런 증상은 이렇게 확 뭔가 딱 전환되듯이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. 그러면 부작용은 따로 없으셨어요? 부작용,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둔해지고 약간 좀 멍해지고 느려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효과이기도 하고 부작용이기도 하다고 하는데, 아까 말했듯이 감정 조절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또 이만큼 예민했던 내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좀 무뎌지는 게 있는 것 같고,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작용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. 그 정신과 약은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온다, 뭐 중독된다,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,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감이 더 커졌었어요.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할 거라는 공포, 내가 오늘 뭔가 이 또 우울한 불안한 밤을 겪을 거라는 공포 때문에 이게 없는 거가 불안감이 더해진 거지, 그게 이 약에 중독되었다고 보는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 있어요. 근데 약간 부작용 중에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으면 살 찌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으셨어요? 진짜 많이 걱정하시죠.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. 네. 우울증 약이 종류가 다양한데요. 분명히 식욕을 돋구고 수면을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이 있어요.
네, 그리고 반대로 식욕을 완전히 저하시키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하는 그런 약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상의를 하시면서 바꿔야 되는 약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일 때 식욕 저하가 너무 많이 와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가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마치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 오듯이 확 찌는 거예요. 정상적으로 먹었을 뿐인데 그건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치료가 되었다는 건데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막 있어서 막 먹는 걸로 풀 때에는 딱 그 약 먹자마자 식욕이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물 한 잔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.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약 지금 혹시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? 이런 고민이랑 이거를 어디까지 의사 선생님이랑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까?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님은 어떠셨어요? 저도 참 어리석게 더 먹었어야 됐는데 섣부르게 중단을 했었어요. 네. 정신과 약물의 특이점이 복약 순응도라는 게 가장 낮다고 해요. 네. 그게 뭐냐면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. 네. 그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통계적으로 6개월 이상 이 치료를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그런지 그리고 자기가 다 의사잖아요. 막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 이제 이만큼이면 괜찮아 하고 약을 끊거든요. 병원 가기도 귀찮고 뭐 그래서 저도 끊었는데 그러면 재발률이 높아집니다. 네. 우울증, 항우울제는 특히 그 치료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굉장히 몇 배 이상 뛰는, 네, 그래서 뭐 75% 가까이 된다든지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이제 하셔야 되고요. 미리 약을 끊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. 오남용 하시는 분들, 특히 수면제가 그런데요. 2주분 한꺼번에 받아놓고 3일치 막 먹는 거예요. 그럼 떨어지죠? 그러면은 본인 부인, 본인 가족 이렇게 가서 야 수면제 좀 받아다 줘 해가지고 억지로 진료 받게 해서 또 먹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. 그래서 아무튼 복약 순응도 그건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? 나의 상황에 대해서?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 면담 시간 동안에 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물어보세요. 한 주간 입맛이 떨어지셨나요? 멍한 증상은 없으셨나요?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용량이나 약의 종류나 이런 거를 이제 잘 바꿔주시고 또 그걸 환자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고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 중에서 약간 그냥 보자마자 우래요? 잠 못 자요? 그러면 알겠어요. 다음에 와요. 그러고서 그냥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럴 뿐더러 그게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내가 전혀 깜깜한 상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에게 가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약간 꿀팁이네요. 네. 특히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그런 것도 얘기해도 돼요. 저는 살 빠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약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살 빠지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건 아닌데 살찌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분한테 살찔 수밖에 없는 약을 처방해 주시면 안 그러시겠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우울감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많이 말씀하셔야 됩니다. 네. 선생님 그러면은 약을 꼭 먹어야 할까요? 근본적인 질문이네요. 네. 제가 생각했을 때 약이라는 거는 시간을 버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물론 감기도 생활습관, 면역체계 이런 거 해가지고 평소에 관리하고 하면은 안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독감 걸려 있는데 지금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시작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경증이거나 할 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부정적인 사고,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통제하기 어렵게 팍팍팍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약으로 이거를 적절하게 끊어주고
내가 상담이나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시간을 번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약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먹는 감기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약봉지를 뜯으면서 되게 많은 복잡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계실 분들에게 꼭 힘내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. 하루빨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